네, 안녕하세요. 학생종합전형 전문 참된 교육 컨설 대표 창프로입니다. 방송하기 전에 안내 한 두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명에다가요, 저희 참된 교육 컨설팅 검색하시고, 그, 가입하신 뒤에 멤버가 돼주세요. 멤버 되는데 등급제와 이런 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쉽게 웬만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카페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가입을 하라고 하느냐? 우선 제가 서면으로 타이핑이나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서면 자료들부터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영상들 유튜브로 보실 수 있지만 카페로도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 자료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종 또 이런 저런 자료들 있겠죠. 그 다음에 더불어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데 Q&A란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나 넓게는 입시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때는 이쪽에다가 좀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100%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선별해서 답변해드린다고 여기다 이제 오픈을 해놓은 게 또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화 업무 시간이 저희는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기간이 짧다고 하시는데요. 이 외적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도대체 문의를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으신데 그럴 때 이용하시라고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던 아니면 Q&A를 하시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장프로 입시 컨설팅 방송 나대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방송의 주제는 2018 숭실대 학종입니다. 현재 찍고 있는 시점이 2016년이고 실은 고3들이 2017 대입 수시가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뭔 2018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시기상으로는 원서 썼고요. 숭실대 같은 1차 발표 끝나고 면접관이 끝나버렸습니다. 1차 합격자들의 데이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요 정도 기간이 충분히 업계에서는 모든 데이터 환산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참대는 끝났고 이 장프로는 그거에 관련해서 현재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2 학생들 더불어 이 고2보다 더 밑에 저학년 학생들까지 도움이 되고자 숭실대가 목표인 학생들도 있잖아요. 꽤 있으니까 요 친구들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해보고 합격 전략 짜보고자 숭실대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 말고도 다른 대학교별 또 합격 전략 방송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가 1차 현재 지금 시점에 각 대학교들 1차 합격자 나온 대로 합격 전략 짜서 바로바로 안내 방송 해드리도록 할 테니 다양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 숭실대 학종 그 중에 가장 대표죠. SSU 미래인재 합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숭실대 입학처에 공개된 입시 5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합격 데이터들은 저희가 부합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숭실대 SSU 미래인재 변화가 있습니다. 2017 현재 17학번 아이들과 이제 앞으로 다가올 18학번 아이들의 변화인데요. 2017학년도 같은 모집 인원이 503명, 그 다음에 모집 비율 19%입니다. 전체 100% 인원 중에 19%를 SSU 미래인재 학종을 뽑았다는 거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서류 100으로 생기부와 자소서를 이용해서 3배수를 뽑습니다. 웬만한 그냥 대학교들의 그냥 뽑아내는 어느 정도 1단계 수치값이니까 다른 건 없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60에 면접 40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나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올해 2017학년도 같은 경우 면접 40이면 건대 2차 면접 100 이런 거 제외하고 좀 그래도 높은 수치입니다. 면접 비율을 높게 해주는 수치고요. 요거는 그래도 대략 1차를 통과한 친구들에게 면접 40이라는 이 2단계 기대 심리는 꽤 크게 작용하고 어느 정도 당락에서 면접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까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수능 최저 없습니다. 학종의 맛이죠. 스카이급이나 이런 것들은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전형도 있는데 대부분 학교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올 고2 학생들, 고2 학생들의 2018학년도 SSU 미래인재 모집 인원부터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을요, 17학년도에 비해서 120명이나 더 뽑고요. 모집 비율도 역시 4% 증가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겠죠.
언제까지 오를 건지, 뭐 또 계속 학년도 올라가서 오를 겁니다. 어차피 학종이 교육부에서 밀고 있는 지침 사항이기도 하니 그만큼 꽤 오를 것이다. 자, 그럼 1단계 변화는 있느냐? 아니죠. 17학년도랑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2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변화 있습니다. 면접 70에, 서류 70에 면접 30이죠. 17학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면접 비율이 10% 깎였습니다. 면접의 당락이 17학년도에 비해서는 낮다. 17학년도를 뭔가 서류보다 면접에 치중했다면 18학년도에 서류 쪽에서 더 큰 치중을 할 거다. 그럼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볼 때, 그쵸. 이 생기부와 자소서에 역량을 꽤 늘려야겠구나 라는 생각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고2 학생들이 도대체 몇 년도 몇 월에 볼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 관리 더 해주시고 자소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현실이 있는 드라마틱하게 잘 작성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 걱정할 필요 없이 수능체제는 없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더 이어갈 것이냐. 17학년도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됐다고요? 2017 학년도 학생들의 1차 발표가 났습니다. 이 1차 발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생들 역시 1차를 합격한 친구들의 데이터와 좀 비교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2018학년도를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숭실대는 2018학년도 분명 말씀드리면 1차 통과하면 합격의 확률이 더욱더 커진다. 왜? 면접 비율이 10%가 낮기 때문에. 준비는 당연히 해야죠.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이상한 학생은 뽑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준비는 필요하지만 17학년도에 비해서는 서류 비중이 훨씬 크니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7학년도 SS 미래 이제 1차 합격자 분석 첫 번째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합격자 평균 50% 내신 등급 2 중반 2.4부터 2.6등급이라고 제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숭실대 어떤 모 학과에서 1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차 통과자는 3배수이기 때문에 뽑힌 인원은 그죠? 한 30명 정도 뽑히게 됩니다. 이 학생들의 어느 정도 표준정규 분포 곡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 가운데 평균값이 있죠. 이 평균값에 의거하는 등급이 한 2.5 정도가 되고 이쪽에 학생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원 몇 명 해가지고 이쪽에 많이 포진돼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많은 인원이 포진돼 있더라.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숭실대 라인 자체가 한 2.5까지 정도는 학생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쓴다라는 뜻이 되겠죠. 꼭 2018학년도 지원하실 때 고려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특이한 점들 몇 가지 또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죠. 인기학과 지원실 꼭 이 등급, 이 중반이란 2.5등급 정도는 꼭 고려를 해주십시오. 인문계열에서 경영학과나 그 다음에 뭐 공대에서 전자과나 뭐 신소재나 화학과 뭐 이렇게 좀 숭실대가 가지고 있는 학과 중에 특히 인기학과들은 요 등급 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비인기과는 등급이 낮아지기 시작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원체 인원 자체가 몰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이야기한 것처럼 2등급 중반 인원이 지원자도 역시 많고 뽑힌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어느 정도 숭실대는 작년, 그러니까 2016학년도 합격자 자체도 보면 역시 이 중반 학생들이 좀 꽤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또 하나 특이점이죠. 이 1등급 후반부터 이 초반 학생들이 하향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시를 몇 장 씁니까? 그렇죠. 6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뭐 작년에 저 역시도 학생 한 명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그 친구의 1.9 정도 나오는 내신을 갖고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비교과가 겁나 약합니다. 비교가 겁나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결국엔 숭실대를 자기의 등급에 비해서는 좀 낮게, 왜 비교과가 약하기 때문에 넣어놓고 기다렸죠. 1차 통과는 했습니다만 2차 통과할 때 최초합이 실은 되진 않았어요. 그만큼 비교과가 좀 약한 친구들, 이 성적대를 갖고 있는데 비교 약한 친구들 하향 지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성적대를 갖고 있대 비교과 자체가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우선 6장을 써보려고 하다 보니 뭐 내려가다 순실대까지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쪽에 있는 등급 학생들은 지금 숫자 자체가 붙으면 어차피 다른 학교 붙으면 떠날 친구들입니다. 네, 떠날 친구들. 어차피 이 등급 같은 경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피 터지게 싸움하는 등급이 이 2등급 중반 친구들이 많이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성적 갖고 있고요. 비교과 자체 어느 정도 적당히만 유지하고 있으면 1차 통과는 순서대 같은 경우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숭실대 서류평가는 숭실대 입시요강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시피 제가 이쪽에다가 좀 몇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숭실대 입시요강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위쪽 상단 보이시죠? 입시요강 확인해보면 SS 미래 인재 상은요.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실함이 동반된 친구여야 됩니다. 요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숭실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내본 결과 정말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소스를 드리면요.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숭실대 자기주도 창의 성실 뭘로 판단하느냐 전공 부합한 걸로 가시는 게 맞고요. 수상 내역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네. 여기 수상 내역 딱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생각보다 뭐 20개 30개 들어와도 떨어지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핵심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라고요. 자기가 전작가를 갈 거면 전작가에 관련된 뭔가 실험을 했건 전작가에 관련된 활동을 했건 그리고 전작가에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작가 크게 가지 마시고요. 핵심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핵심 포인트. 전작가 중에 나는 어떤 특정 분야를 하겠다 라고 포인트를 찍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전작가 자체를 만약 지원하는 친구들 그냥 붕붕 크게 갔다가는 별로 1차 통과 합격하지 못합니다. 2.5의 비교과를 갖고 오기 때 이 비교과가 어떻다고요? 이 밑에 쪽으로 넘어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교과 포인트 있게 가야 됩니다. 뭐 임팩트 있게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 정도 되면 무난하게 평균 50 정도 들어가고 면접 무난하게 보면 최종 합격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선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뭐 이런 친구들도 방송 보겠죠. 2등급 중반 친구들 볼 건데 이 친구들은 실은 숭실대보다 좀 더 높은 학교를 많이 쓰고 기다리는 친구들입니다. 실제로 합격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위쪽 학교를 또 아까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친구들처럼 위쪽 써놓고 기다려서 대려 추가 모집 돼가지고 아니면 1차에 최종 모집 첫 번째 최초합에 돼버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2.5등급 정도 되면 학종 쓰는데 욕심이 생기는 등급이죠. 그러니까 숭실대가 막상 또 최종 목표이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방송을 애타게 기다리는 친구들은 분명 이 등급보다 낮은 친구들입니다.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 친구들을 위한 표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SS 미래인 1차 합격자 올해 거 갖고 분석을 해보고 예전 데이터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합격자 80% 정도 내신 등급입니다. 이 80%의 비율은 총 30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모집에 3배수에서 이 30명 1차 통과를 했을 시 80% 정도 되니까 한 24등 정도 되는 등수가 되겠네요. 아직은 10명 모집에 등수가 꽤 밀려있지만 올해 2017학년도 같은 경우는 면접이 40이었고 하니까 등수가 올라왔습니다. 순수하게 내신 등급 갖고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 등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의미가 좀 약한 것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선 1차 통과자에 관련된 80% 정도는 요 정도 등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1차 통과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 후반대 성적이 2.8, 2.9등급. 실은 이 친구들은 거의 등급으로만 2XX지
실제로 3등급 정도의 성적표가 더 많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숭실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선생님 저는요 10명 모집에 30명 중에 뽑힌 건 좋은데 한 24등 하면 어차피 면접 봐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내신 등급에 관련된 등수라는 거죠. SS 미래인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자기주도 그죠? 또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주도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 뭐요? 성실 이 세 가지가 비교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요 내용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류, 생기부, 자소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숭실대 등급도 보긴 하지만 이 2등급 후반, 어떻게 보면 3 초반 친구들까지도 1차 합격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모든 토탈을 냈을 때 내가 24등이 아닌 20등, 15등, 10등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서류평가입니다. 생기부, 자소서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앞에 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냥 수상 무조건 수상 많이 하고 뭐 봉사 시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책 많이 읽고 어떻게 보면 숭실대 포인트 맞춰 가기에는 의미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요? 전공에 관련된 활동 이것도 좀 깊게 세부적으로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가주시라고. 그러면 서류평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고 1차 합격의 영예와 더불어 면접에서도 충분히 좋은 효과 볼 수 있어서 최종 합격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 밑에 적어놨죠. 정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보통 학교들 학생들 보내보고 여러 학교 보내봤을 때 숭실대는 그 중에 수상대역 평가가 그닥 높게는 가지 않는 것 같더라. 네. 요런 생각이 드는 학교였고 지금까지는 또 그래 왔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좀 해드려보면요. 뭐 올해 합격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올해 합격한 친구는요. 우선 지원학과 이런 거는 프라이버시는 제가 우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통 이 초중반 학생들이 조금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반까지 있긴 했지만 근데 그 친구요 2.9x입니다. 그러니까 3 딱 위에 언저리 정도 나오는 등급이었는데 1차 통과했었습니다. 그 친구요 수상 내역이요 정말 한 개, 세 개, 네 개인가 다섯 개? 네, 요것도 개근상 포함입니다. 정말 없죠. 그리고 이 친구요 1학년, 2학년 때 전공활동 조금 약했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전공활동을 만들었고 좀 늦죠. 만들었는데 깊고 임팩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붙더라고요. 면접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 친구가 생활기록에 했던 활동 이 활동을 제가 오픈은 못 해드립니다. 그 활동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다고 하죠. 그만큼 면접관, 교수진이 입사관 이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소서 기가 막히게 아주 현실적으로 흐름대로 잘 썼습니다. 제가 봐도 잘 첨삭이 됐고 여러 가지 전략이 통했던 친구죠. 이 친구는 등급이 낮았지만 충분히 SS 미래인재를 합격했던 경험이 생겨버린 친구예요. 아무튼 SS 미래인재는 이런 식의 합격자 80% 정도까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가면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면 이어서 이것보다 더 낮은 퍼센트의 학생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번외라고 제가 아예 표시를 해줬죠. 번외요. 이 친구들을 제가 이 퍼센트 안에 넣기가 좀 그럽니다. 실은 90에서 100% 되는 친구들인데 이 모든 학종은 모든 학교에서 90에서 100은 좀 비워두습니다. 이렇게 등급이 낮게 형성돼도 뽑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뽑히는 학생들이요? 맞습니다. 특목고에 해당되는 특히 어문 계열에 있는 친구들이 이 등급이 빠져도 충분히 숭실대 SS 미래인재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목고라고 하면 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문 계열 이야기 있었으니까요. 근데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고 친구들이
요 등급을 맞아도 하죠. 근데 이제 외고 같은 경우나 과고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쓰더라도 다른 학교 쓰기 때문에 좀 빠진 인원이 생기긴 하는데, 실은 4 중반을 넘어서는 학생도 뽑히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요 정도 형성되면 외고나 과고 친구들 쓰기에는 충분히 좋게 받아줍니다.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학종 어쩔 수 없습니다. 고교 분류에 대한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마저도 충분하더라. 뭐 요걸 확인을 할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길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좀 코멘트와 더불어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선 2018학년도를 노리는 숭실대를 노리는 이 고2 학생들, 그리고 그 밑에 저학년 학생들까지, 이 숭실대 같은 경우는 학종 SS 미래인재는 아무리 성적대가 낮게 형성되더라도 3 초반까지는 형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넘어서 버리는 순간 솔직히 내신 등급으로 밀어넣기가 좀 힘듭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서류 되게 중요한 학교라는 겁니다. 서류 준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직 고2니까 만약에 제가 방송 올리자마자 보신다면 준비하는 기간은 못해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생활기록부 정리나 자기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트렌드 있게 가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방송이 아니죠. 방송으로 가는 것보다 국어 공부이다 라고 싶으면, 예전 같으면 자기 혼자 소설 쓰고 자기 혼자 시 쓰고 하는 건 시대로 좀 넘어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이제 뭔가 도입하자면, 내 자체가 웹툰 소설이나 웹소설 같은 것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대중매체, 대중들과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거나, 왜 우물한 이제 개구리가 아닌 좀 더 발전하는 국문 압도의 모습, 뭐 이런 걸 보여주셔도 되고요. 전자과 같은 거 막연히 전자 뭐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전자 중에서도 세분화시켜서 그 전자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 건지 읽어보시고 그런 활동을 좀 마무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임팩트 있는 자소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소서 같은 경우는 어디 가나 잘 쓰셔야 되는데, 이 트렌드를 읽는 이 모양새를 이쪽에다 잘 붙여주시기 바라는 거죠. 막연히 하시는 게 아니고, 왜 이러한 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 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됐다. 무조건 나 잘난 맛에 나는 뭐 했고 뭐 했으니까 이렇게 잘했어요, 느낀 점 쓰지 마시고요. 트렌드를 읽어 가시면서 이 흐름에 맞춰 임팩트 있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자소서를 정리해 주시라고. 무조건 자기 자랑 활동 쓰는 게 아니고 이 트렌드에 맞춰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프로 한 주평, 숭실대 학종 SS 미래인재 합격하기 위해서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답니다. 이 강한 임팩트는 그렇죠. 전공의 트렌드에 맞는 그 흐름대로, 그리고 강력한 세부적인 뭔가 활동으로 임팩트를 준다면, 생각보다는 생기부양이 장수가 적고 수상이 적고 봉사가 많지 않고 책도 그닥 많지 않지만 왜 나 뽑아줬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1차 합격이 될 수 있고, 면접 과정도 충분히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숭실대 학종 SS 미래인재 합격 전략,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프로 입시 컨설팅 방송 나 대학 갈래 나대갈, 오늘 숭실대 2018학년 대비 합격 전략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생기셨거나 저하고 뭔가 상담을 하고 싶고 컨설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화나 제가 카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쪽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 저와 뭔가 상담 또는 뭔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대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대화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정보, 그리고 다른 데서 알려주지도 않은 아주 핵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